직접 올리고 나서 구분을 또 하시고 사용까지 해보신 마스크팩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똑같은 마스크팩을 쓰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망의 첫 번째는 따다단, 보통 이런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좋은 성분들은 징크나 항염작용이 좀 있는 병풀 추출물 아니면 티트리 오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따란. 메딜은 사실 거의 뭐 마스크팩의 강자다. 하나에 뭐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8주 정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6만 원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저톤이 낫지 않나요? 레이저톤이 훨씬 비싸요. 아, 훨씬. 거의 배에 뭐 제곱될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나댔네요. 안 됐어요. 제가 사실 원장님 마스크팩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니까 많이 할 때 됐으니 좀 하자. 이것도 거의 한 달을 고셨어요, 원장님.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끝끝내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직접 올리고 나서 구분을 또 하시고 사용까지 해보신 마스크팩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제 눈 되게 오는데 갔다 왔더니 눈싸움 돼가지고. 근데 어제 또 오랜만에 갔더니 또 재밌더라고요. 너무 많아. 근데 올리브영 딱 가잖아요. 와, 이게 선택장에 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팩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좀 좋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내 피부 타입별 마스크팩 추천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물어봐야지. 마스크팩 효과 뭐 같아요? 역공이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여주인공이 항상 남자친구나 어디 소개팅 갈 때 전날에 항상 마스크팩을 하잖아요. 그게 왜 하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피디 말대로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원장님? 뭔가 하고 나서 다음날에 피부도 좀 이렇게 광이 나고 화장도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확실히 중요한 날 전에 마스크팩을 하게 되면 다음날 피부도 좀 밝아진 것 같고 쫀쫀해진 것 같고 화장도 잘 먹는 것 같고 이게 바로 마스크팩의 효과입니다. 마스크팩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밀폐 효과와 흡수를 좀 더 좋게 해주는 효과예요. 식물을 키울 때 온실에서 키우게 되면 더 잘 자라잖아요. 이런 마스크팩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히 에센스 앰플을 바르게 되면 이런 것들은 수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안쪽으로 유효 성분이 흡수되지 않고 증발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비닐하우스처럼 위에 시트팩을 붙여놓게 되면 좋은 유효 성분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게 도와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트팩을 얼굴에 붙이게 되면 평균적으로 피부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온도가 올라가면 모공이 넓어지게 되고 유효 성분들의 흡수를 더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흡수율도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르고 났을 때 효과보다는 이런 마스크팩을 하고 났을 때 쨍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이 마스크팩 종류도 많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그 얼굴 모양의 그 하얀색 시트팩. 예, 시트팩 많이 쓰잖아요. 종류는 되게 많고 다 똑같이 생겼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좀 고민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마스크팩을 쓰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스크팩 효과 좋게 사용하는 방법 5가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바로 마스크팩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스크팩을 할 때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와서 세안을 싹 하고 마스크팩을 하잖아요. 이때 세안 후에 보습이나 마스크팩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건으로 닦고 마른 상태에서 3분 이내에 이 마스크팩을 하셔야 그 마스크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리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아니면 내 목적에 맞는 에센스나 앰플, 세럼 같은 것들을 먼저 사용하고 그 위에 마스크팩을 사용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팩 전후로 샌드위치처럼 하면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난 효과가 더 좋고 싶다 했을 때는 증발을 막아줄 수 있는 실리콘 마스크팩이 있어요. 요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실리콘으로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트팩 하고 나서 아니면 앰플만 바르고 요거 바로 얹어도 밀폐랑 그리고 흡수 촉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온도를 사용하는 팁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모공이 넓어지고 유효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에 옴찜질을 잠시 한 후에 이 팩을 사용하게 되면 보다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팩 후의 관리인데 마스크팩 하면 그냥 톡톡톡톡 손으로만 두드리고 마무리하시죠. 그러면 아침에 에센스 바르고 뒤에 크림 안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엔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증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팩 하고 나서는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 그 위에 너무 리치하지 않은 크림 제형으로 발라주시면 이 수분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팩은 하루 이틀만 사용해서는 큰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4주에서 한 8주 정도는 사용해야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가장 빨리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보습 전용 팩들이거든요.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히알루론산 앰플 발라도 그 위에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보습 라인 같은 것들은 하루 이틀만 해도 좀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기능성 마스크팩, 기미나 미백을 위한 것들이나 아니면 콜라겐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탄력 제품들은 안쪽에서 색소의 합성도 억제를 해야 되고 이미 생긴 색소도 탈락돼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8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그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마스크팩 하나에 뭐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8주 정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6만 원 정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톤이 낫지 않나요? 레이저 톤이 훨씬 비싸요. 아, 훨씬. 정말요? 거의 배에 뭐 제곱될 것 같은데. 제가 괜히 나댔네요. 아, 됐어요. 원장님 그럼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마스크팩을 쓰면서 조심해야 될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고 하잖아요. 딱 두 분류로 나요. 나는 1일 1팩 했는데 너무 좋았어. 나는 1일 1팩 파야가 있고, 와 1일 1팩 했더니 얼굴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났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가 건강해, 뭘 발라도 예민하지 않아 하신 분들은 1일 1팩 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1일 1팩이 더 피부를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일 1팩을 했는데 나 피부가 더 안 좋아졌어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으로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것도 자극적이라면 조금 더 줄여서 하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보습 위주의 마스크팩들은 이런 히알루론산 성분이 대부분이지만 미백 기능, 막 브라이트닝 이런 것들은 좀 자극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1일 1팩 할 때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써보고 좀 트러블이 나거나 더 악화된다라고 하면 텀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팩을 할 때 이 사용 시간이 중요해요. 보통 이런 팩마다 뒤에 사용 설명서를 보면 권장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는데 적당한 시간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마스크에서 권하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 정도 시간이 이 안쪽에 있는 유효 성분이 흡수되고 과다하게 흡수되거나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 25분이나 30분을 넘게 되면 오히려 이 시트가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더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거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떴더니 쩍 갈라지면서 얼굴은 오히려 말라있고. 그래서 마스크팩을 하실 때는 꼭 주무시기 전에 떼고 위에 크림 더 바르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실리콘 마스크팩 있잖아요. 이 실리콘 마스크팩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실리콘 마스크팩을 하게 되면 밀폐 효과가 더 높아지겠죠. 오히려 피부가 호흡하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리콘 마스크팩을 하실 때는 좀 시간을 평상시보다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적게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이거 사용하신다면 세척을 잘 하셔야 돼요. 보관을 잘못하면 오히려 얘가 세균 덩어리가 돼서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마스크팩의 적절한 온도예요. 마스크팩 어디다 보관하는지 아세요? 보통 냉장고에 그쵸. 많이 하죠. 딱 얹었을 때 시원한 이 쿨링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마스크팩을 계속 차갑게 쓰는 거는 오히려 더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어요. 피부의 온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민감성 피부에서는 트러블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실온이 한 20에서 25도 정도가 되니까 그 피부 온도랑 비슷한 온도일 때 얹어줘야 흡수율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팩을 차갑게 했을 때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일시적으로 자극됐거나 아니면 병 같은 경우에는 손주사 같은 자극적인 시술을 했을 때 혈관을 수축시켜야 될 때는 이렇게 차갑게 해서 쓰는 마스크팩이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게 무조건 나쁘진 않지만 내 피부 타입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적당한 온도로 사용하자. 네 번째입니다. 많이들 조금 놓치는 부분인데 마스크팩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된장이나 고추장처럼 묵혀놨다가 먹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넣어놓고 진짜 오래 까먹거든요. 그러다가 내일 막 중요한 날 모임이 있어. 근데 무턱대고 까서 바르죠. 얼굴이 이제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화장품도 다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넘어서게 되면 화학 성분이 변질되게 되고 그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마스크팩을 보면 이렇게 하단에 유통기한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되게 잘 안 보이거든요. 요즘은 각인으로 해놔가지고 또 안 보여.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확인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하는 고민도 좀 다를 텐데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시는 마스크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피부 타입별로 어떤 마스크팩이 좋은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4가지 마스크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은 아니고 제 돈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민감하신 분이라면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에 발라서 테스트해보고 트러블이 없다면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 거고요. 네, 빨리 추천해주세요. 네. 바로 첫 번째는 누구나 다 많이 궁금한 건조한 피부 보습을 위한 마스크팩입니다. 대망의 첫 번째는 따다단, 토리든의 저분자 히알루론산 마스크. 제가 토리든 제품 세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품 쓰신 분들 알 거, 약간 요즘 토리든 히알루론산 맛집이라고 이제 소문이 거의 났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은 고분자부터 저분자까지 쓰니까 그래서 수분감이 좀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또 이 마스크팩을 추천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원장님이 쓰시는 세럼으로 만든 마스크팩이다 보니 맞아요. 보통 이렇게 마스크팩에 들어가는 세럼은 비슷한 성분이고 배율만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외에라도 나는 이 세럼을 되게 좋아해 라고 하면 같은 라인의 마스크팩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마스크팩을 선정한 기준은 일단은 안에 있는 성분, 그리고 이 시트팩이랑 이 안쪽에 있는 에센스, 마지막으로는 가격 무시 못하겠죠. 뭐 자주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싼 것들은 일단 오늘은 제외를 했어요. 일단 보습이 필요한 건성 피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성분 하나가 히알루론산이에요. 그 다음에는 세라마이드. 이 다이브인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습에 뛰어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성분표 볼 때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 가운데를 뚝 잘라서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앞에 정제수, 뭐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흡수를 돕게 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의 재질을 좀 좋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주 유효 성분들은 소듐 하이알로네이트 크로스 폴리머나 소듐 하이알로네이트, 소듐 아틸레이트 하이알로네이트 등등등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히알루론산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름에 따라서 분자량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판테놀도 있고 진정이랑 보습에 좋은 알란토인도 있기 때문에 이 성분표에서만 봐도 알듯이 나는 진짜 히알루론산 많이 머금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아깝지만 4개 한번 뜯어서 한번 볼까요? 근데 에센스 양 되게 많은 애들이 있어요. 좀 남았다가 막 목에 바르시는 분도 있고 몸에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쓰셔도 되고, 시트팩 붙이고 나서 10분 정도 지나면 건조해지거든요. 그때 위에다가 좀 더 발라줘야 마르지 않으니까 남았을 때 그렇게 쓰면 좋아요. 얘네가 아무리 에센스가 많아도 흡수력이 높으면 그냥 얘가 다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회사들에서도 가장 자기 제품에 맞는 시트팩을 썼겠죠. 근데 좀 두툼해 보여요. 얘는 약간 시트가 도톰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에센스는 많이 끈적거리진 않고 확실히 좀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좋고 손에 얹었을 때 밀착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얼굴에 썼을 때 들뜨지 않고 착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세일할 때는 진짜 싸고 단품보다는 또 묶여있는 게 싸고 그래요. 한 1000원 중반대, 한 15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막 단품 사면 막 4000원이래, 정가 주면. 그럴 때 사면 호구, 올리브영은 세일 때 사는 거다. 여기다가 한번 얹혀놓고 오늘 비교해볼까요? 이따가? 좋아요. 네. 토리는 기다려. 두 번째 피부 타입별 추천드리는 마스크팩은 미백과 기미, 브라이트닝을 위한 마스크팩입니다. 이런 미백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주 성분은 비타민C,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이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릴 팩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넘버진 비타민C 뿌려 만든 글루타치온 필름팩. 이름만 들어봐도 그냥 뿌려 만들었대요. 얼마나 막 상큼할 것 같죠? 디자인도 뭐가 막 터지는데요. 그죠? 막 상콤해. 정성분표에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앞에 딱 박혀있죠. 그리고 쭉 넘어가면 뒤에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비타민C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수 비타민 있고 비타민C 유도체가 있거든요. 이 순수 비타민은 아스코빅 엑시드, 유도체는 뭐 아스코빌 땡땡땡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비슷한 애들이 유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순수 비타민이 효과 더 좋고 유도체가 조금 덜하고. 근데 얘 보면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얘는 유도체거든요. 근데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더 효과가 좋다는 거고, 이 제품은 저 뒤에 가면 아스코빅 엑시드 있어요. 저 뒤에. 그러니까 이 순수 비타민 C는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순수 비타민이 좀 자극적일 수는 있거든요. 효과가 좋지만. 비타민C 복합체 뒤에 바로 글루타치온도 있네요. 미백에 좋다는 기능은 다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면 따란, 얘는 시트팩이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 거는 비타민C 파우더를 성분을 넣어서 노랗다고는 하거든요. 이거 써보신 분은 알 건데 약간 되게 미끄덩미끄덩 거려요. 그리고 시트는 조금 얇아 보이는 느낌. 맞아요. 아까 그 보습 마스크팩보다는 이 시트가 확실히 좀 더 얇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팩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마스크팩에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을 먼저 발라놓고 그 위에 마스크팩을 쓰면 더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얘한테 부족한 게 순수 비타민이 좀 뒤쪽에 있어서 성분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비타민C를 제대로 때려 넣겠다 하면은 이거 붙이기 전에 순수 비타민C 앰플 같은 거 먼저 하고 얘를 발라줘도 좋아요.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비타민C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해보고 괜찮으면 좀 같이 쓰고 아니면 따로 쓰는 거. 근데 얘도 가격은 한 1,600원대, 한 1,000원 중반대 비슷해요. 이것도 괜찮고 오늘은 못 가봤는데 그 에스네이처 화이트 글로우 제품도 있거든요. 그 제품도 나야시나마이드랑 비타민C랑 글루타치온 들어있어서 그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 트러블, 여드름이거나 지성 피부처럼 좀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마스크팩입니다. 보통 이런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좋은 성분들은 징크나 항염작용이 좀 있는 병풀 추출물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거나 아니면 티트리 오일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나란 메디힐의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메디힐은 사실 거의 뭐 마스크팩의 강자다. 사실 오늘도 추천할 거 메디힐 제품이 조금 더 있었는데 너무 한 브랜드만 추천하는가 봐 나눠서 갖고 왔고 괜찮은 거 갖고 왔거든요. 전성분 앞을 보면 티트리 추출물이나 판테놀, 알란토인 같이 피지 분비를 줄이고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있어요. 아 얘는 좀 점도가 있긴 해. 알로에 같아요. 맞아요. 이거 쓰신 분들은 알로에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얘도 시트가 엄청 두껍진 않아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 시트가 얇다 두껍다를 사실 구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써봤을 때 좀 밀착력이 좋아야 돼요. 근데 보습 라인은 조금 두터워서 얘가 함습하고 있는 게 많을수록 좋은 거고 기능성은 그거보단 조금 많이 얇게 만드는 것 같고 해서 대나무 유래 시트라서 이제 좀 풀냄새가 나는 느낌. 그냥 지성일 때는 이 정도도 좋지만 여드름이 조금 한두 개씩 난다 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좋은 뭐 아줄렌이라든가 아니면 시카 같은 앰플 같은 거 먼저 바르고 이 시트팩 써주는 것도 도움돼요. 근데 여드름 진짜 심할 때 있잖아요. 완전 뒤집혔을 때는 장벽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런 마스크팩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써보고 뒤집혔다면 마스크팩을 꼭 멈춰야 됩니다. 책상이 피부가 좋아지겠네? 마지막으로는 민감성 피부, 홍조가 있거나 피부 뒤집어졌을 때 진정시키는 마스크팩 추천드릴게요. 바로 아비브의 어성초 핏. 우리가 진정시킬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은 병풀 추출물이나 시카죠, 판테놀이나 아니면 어성초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의 성분을 좀 보면 안 보여. 야 보고 싶다. 이게 성분은 일단 어성초랑 병풀 추출물 들어있고 그리고 판테놀이랑 히알루론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두둥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죠? 네. 얘는 끈적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시트는 얘는 확실히 도톰해요. 도톰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에센스 양도 충분하고 확실히 괜찮네. 그러니까 2번, 3번 얇은데 토리든 좀 두툼하고 얘가 제일 두툼네. 근데 제일 두꺼운 거 보면 뭔가 좀 비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얘 비싸요. 지금 세일할 때 5+1 기준으로 보면 얘가 3,300원대니까 확실히 비싸다. 시트가 많이 두꺼울수록 이 에센스를 많이 빨아들이고 있고 넣어주는 거니까 사실 많이 얇은 거보다는 조금 두께가 있는 게 좋을 수는 있겠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쓰면 좋은 애들은 약간 시카 들어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좀 더 효과를 좋게 볼래 하려면 시카 같은 거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고 어성초 라인으로 또 괜찮은 건 다자연 제품 있거든요. 그거는 잘 사면 1,000원 미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 찾으시면 그 다자연 어성초 마스크팩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하시는 마스크팩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피부 타입별로 추천하는 마스크팩 4가지 종류 설명드려봤습니다. 나 1일 1팩 하는데 이거 해도 되는지 나 내 피부 타입에 맞는 마스크팩 결정할 때 선택장애 있으신 분들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심을 담아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